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황룡강 장록 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할지를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빅그린 산단으로 옮기는 작업이 추진돼 송정역 일대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빅그린 산단에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금호타이어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20대가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3차례나 끊고 달아났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가까운 황룡강 장록 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할지를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과 편의시설 개발이라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룡강 장록 습지는 다른 습지와 달리 도심과 매우 가깝습니다. 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습지는 야생동물과 희귀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인 삭은 물론 노루나 고라니로 추정되는 발자국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가 담양습지 등과 같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환경부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830여 종의 야생동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다른 하천보다는 그래도 아직 자연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었고요. 그런데 습지보호구역 추진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장록 습지를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의 생태를 온전히 보존하자는 측과 일부 구간에는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측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이 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축구장이나 주차장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세울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같은 황룡강인데 장성군도 꽃길 조성이 다 돼 있고 또 나주 쪽도 이렇게 꽃길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 왜 광산구 지역만 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하지만 환경단체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주민들 삶에도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육상 생태계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어떤 생태계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하류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을 조사한 국립습지센터는 해당 구역이 보존 가치가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보존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준다면 또 언제든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갈등이 커지자 광산구 의회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일부 의원은 개발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림길에 서 있는데 거기는 습지를 보존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은 주민들이 무지한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하천 습지 보호구역인 영산강 담양습지는 이명박 정권 당시인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을 위해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습지를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의 해묵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는 킬러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신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씨 부인전을 모티브로 한 여성 히어로 액션 판타지 렉스를 킬러 콘텐츠로 만들어 올해 12월부터 무대에 본격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와 5.18 40주년에 맞춰 특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 관람객을 28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들을 스스로 철회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자유한국당이 극우 인사들을 추천해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을 모독했다며 해당 인사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물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중당 광주시당은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고 광주 진보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평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불어들어온 한기가 기온을 큰 폭으로 떨어뜨렸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5.4도, 여수 영하 4도, 순천은 영하 6.3도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추위가 머무는 시간은 짧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늘부터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차츰 회복하겠습니다. 이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는 다행히 일시적으로 해소됐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서해안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도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빅그림 산업단지로 옮기는 작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고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광주 송정역 시설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공장 부지 규모는 40만 제곱미터, 공장이 세워진 지는 45년이나 됐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광주 외곽 지역이었지만 도심이 확장되고 KTX까지 개통되면서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미래 에셋태우의 타당성 용역을 맡겨서 공장 이전 계획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공장이 옮겨갈 대상지는 광주에서 가까운 빅그린 산업단지이고 현재 부지는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금호타이어 부지를 포함한 광주 송정 역세권 개발의 전망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하고 맞물려서 한번 큰 그림을 좀 구상해 보겠습니다. 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인 KTX 투자 선도지구는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도 지지부진했던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도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은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의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신규 공장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첨단 설비를 새로 마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금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빅그린 산단으로 자리를 옮기면 자동차 전용 산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와의 합작법인 역시 협상이 타결되면 빅그린 산단에 들어설 예정이라 함께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계획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투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기업의 공장 이전 계획이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합작법인이 세워졌을 때 자동차 특화 산단으로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정치권 움직임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잇따라 관심을 촉구했고 일자리 만들기는 문제의 세계 강경 현안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줬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용 진출에 앞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당 역시 이달 말을 언급하며 투자 협상 임박을 암시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접촉을 이어오던 광주시는 본격적인 협상 재개를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에 노동계와의 가교 역할과 자동차 분야 정책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임명했습니다. 기아차 노조 지회장 출신이기도 한 박 특보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특별보좌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전반을 이끌며 마지막 결실을 끌어낼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지난해 말보다 16포인트 하락한 64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64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광주 상인은 자동차와 타이어 등 주력 산업의 불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이른바 시간 강사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대학들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일부 대학은 시간 강사들의 대량 해고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 황범량 활동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시간 강사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임용될 때 그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임용 기간과 임금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둘째로는 임용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네. 특별한 사유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 중에는 기존의 시간 강사들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측은 이 국회를 통과한 시간 강사법에 대해서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잖아요. 결과는 어떤가요? 네,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의 경우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때까지 현재까지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이 정도의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떤 지위 보장에 드는 학칙 개정이나 네. 아니면 처우 개선에 드는 예산들이 대학들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네. 지금 논의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학들이 소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네, 강사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네. 일부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시간 강사에 대한 대량 해고가 계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고려대학교의 경우 시간 강사 채용을 최소화하는 어떤 내부 계획이 있었다가 현재는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로 철회된 상태입니다. 가장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남대학교의 경우 네. 약 200여 명의 시간 강사가 실제로 현재 해고된 상태에 있어서요. 예, 대학 본부와 시간 강사 노조가 극심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경우에서는 현재 재정 위기를 맞은 조선대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또 대량 해고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이런 대량 해고 필요하긴 한 건가요? 가장 먼저 일단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점점 폐교되고 있고 이 흐름에서 가장 지위가 열악한 시간 강사의 해고가 어떤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희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어느 정도 분명히 교육부에서 이번에 시간 강사 임금에 대한 지원금이 통과가 되었지만 네. 어쨌든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것은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대학의 본연 역할이 연구와 교육인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우리 지역 대학들의 경우만 해도 그 강사가 강의를 분담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됩니다. 네. 이 정도 비율을 생각한다면은 어떤 다른 사업에서 줄여야지 강사들을 좀 해고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결과적으로는 좀 폐교를 앞당길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교 시간 강사들의 고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처우들이 개선이 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서 사립대학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일종의 국립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네. 사립대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사립대학에 섣불리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그동안의 사립대학들이 보여준 좀 불투명한 모습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이나 인사 문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사립대학들을 좀 단계적으로 공립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 황범량 활동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20대가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뒤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미 2번이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7살 민모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신호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 일요일 밤 11시쯤. 민 씨와 함께 모텔에 있던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민 씨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집으로 도망간 다음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겁니다. 민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입니다. 이 전자발찌 안에는 잘 잘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이 내장돼 있지만 민 씨는 이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갔습니다. 민 씨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민 씨. 민 씨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훼손할 때마다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13년에도 한 번, 16년에도 한 번, 두 번이네. 두 번은 징역 1년씩 받았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지만 더 날카로운 도구로 끊고 달아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욕구 정도를 다 우리가 파악을 못하거든요. 좀 훼손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가슴 떨리죠. 딸들이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걸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 떨어지는 걸로. 재범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게 하는 게 좋겠죠. 아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산다면은 되게 불안하고 걱정될 것 같아요.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사흘째 민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광주 133명과 전남 102명 등 모두 235명의 성범죄 등 강력사건 전력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8살 김모군과 14살 오모양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채팅 어플을 통해 28살 박모 씨를 광주 신안동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방 씨를 모텔방에 감금하고 폭행해 현금 250만 원 등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방 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한 산하기관에서 성고충 처리위원이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객 상담원인 여성 직원이 직장 내 성고충 처리위원으로부터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해당 산하기관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가해자를 민원 대응 업무에서 배제해 분리했으며 양측 동의하에 광주시 인권옴부즈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서남해 대표 특산물인 참조기는 국민 생선으로 인기가 높지만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서해안 지역의 참조기 양식이 확대되고 있어 비싼 조기를 좀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넓은 양식장 수조에 다 키운 조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국내 육상 가두리에서는 처음으로 키우고 있는 참조기입니다. 이 조기들은 5월에 산란하는 자연산보다 석 달 정도 일찍 부화시켜 8달 정도 키운 것입니다. 수온 조절, 광 조절 등을 통해 2월 달에 어린 종면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걸 5월 달까지 5cm 정도 키워서 양식어업인들에 공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조기들이 난방 없이 5도 정도의 낮은 수온에도 적응하고 조기에 맞는 사료 개발에도 성공하는 등 대량 생산의 길이 가까워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광어 사료에 칼슘 제재를 많이 첨가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차별화시킨 사료입니다. 자연산 참조기 어획량은 지난 2011년 5만 9천 톤에서 2017년 1만 9천 톤까지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0마리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조기 한 상자는 주산지 시중에서 요즘 8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참조기 양식은 지난 2017년부터 한평 지역 해상 가두리에서도 시작된 뒤 신안, 완도, 고흥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드는 자연산 대신 식탁에 더 많이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무리를 빚고 있다는 화순군 의원들이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로 떠났던 화순곤 의원 5명은 당초 지난 13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외유성 연수를 지적한 광주 MBC 보도가 나가자 이틀 앞당긴 지난 11일 귀국했고 터키로 떠났던 화순곤 의원 4명도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화순곤 의원들은 8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이후 3번째 해외 연수에 나섰는데 경북 예천군 의원 파문 등으로 지방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조기 귀국했습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갑성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시고의회 의장단 등은 TF를 구성하고 시당 차원의 연수심의위원회 구성 등 연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당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관광성 외유 연수를 떠나 비난을 샀습니다. 기업과 병원, 대학 등이 참여한 광주 의료산업발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여한 의료산업 관련 기업과 병원, 대학 연구기관 등 23개 기관은 지역 의료산업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국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안과 광학 의료기기 지원 사업,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사업 등 신규 의료 사업이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40%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활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명절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한 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에서 오는 2월부터 빛고울 책 읽는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시민들에게 포상과 도서 대출 건수를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광주 내 23개 공공도서관 중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들을 해결해주는 부동산 상담소가 광주시청에서 운영된다는 것 아시나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동산 전문가 12명이 상담위원으로 근무하는데요. 현장에서 신청하면 부동산 법률과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와 권하윤 작가의 작품 어 골든 이어가 오늘부터 홍콩 코즈웨이 베이 타임즈스퀘어 빌딩 내에 전시됩니다. 봉황, 현모 등 신화 속 신수 8마리를 모티프로 하고 홍콩의 유명 캘리그라퍼 와고르의 글자가 삽입되는데요. 작가들은 다채로운 빛을 통해 복을 전달하고 희망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수안동 대박 노블랜드 6차 아파트에서 30만 원, 소촌 스위트밸리 3차 아파트에서 15만 원, 소촌 스위트밸리 3차 아파트 분여회에서 10만 원, 소촌 스위트밸리 강희갑 씨가 5만 원, 소촌 스위트밸리 강예린 씨가 3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담양군 남변 주민자치위원장 김용기 씨가 10만 원, 적십자 봉사회에서 5만 원, 이남마을에서 10만 원, 자율방범대에서 10만 원을, 장성군 삼서면 생동마을에서 15만 원, 영장로 이원형 씨가 5만 원, 구례군 구례읍 해미원 한의원에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구례군 구례읍 요가교실에서 55만 원, 한평군 나산면 원선리에서 39만 3천 원, 덕림리에서 30만 원, 신가 1위 송촌 유촌마을에서 12만 원을 기탁하셨고요. 원촌마을에서 15만 원, 연동마을에서 25만 원, 금곡5구에서 35만 원, 금곡 4구에서 3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봉황면 욱곡 3구에서 12만 원, 환경1구 김영심 씨가 10만 원, 용전 4구 7만 4천 원, 송현 2구에서 19만 원을, 나주시 봉황면 새마을 분여회에서 20만 원, 빛가람동 기관사회단체 협의회에서 50만 원, 빛가람동 LH 2단지에서 47만 원, 중흥 2차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